안녕하세요. 헬스톡톡 서윤입니다. 추워진 겨울 탓에 많은 분들이 요즘 어깨가 안 좋다는 어깨 통증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쌀쌀한 날씨와 차가운 바람이 내 어깨 주변의 관절과 근육을 약하게 만들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약해진 어깨는 가벼운 충격에도 압박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어깨 통증 때문에 내원을 받은 환자 수는 2015년 200만 4,550명에서 2019년 236만 2,145명으로 4년간 약 36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어깨 통증은 증세와 병명, 그리고 원인이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간과하기도 쉬운 부분인데요. 이렇게 간과된 증상이 쌓이다 보면 결국 어깨 질환으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몸에 유일하게 360도 회전이 가능한 유일한 관절, 어깨 근육을 건강하게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헬스톡톡에서는 어깨 건강의 모든 것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헬스톡톡에서는 어깨 건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깨 건강의 모든 것을 알려주실 전문가 김홍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김홍희입니다. 선생님, 정말 많은 분들이 어깨가 좀 아플 때 그냥 뻐근하겠지, 어제 잠을 잘못 잤겠지, 혹은 일시적으로 아픈 거겠지 하고 그냥 넘기시고 간과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대표적인 어깨 질환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어깨 질환에는 급성기 통증이 심한 회전근개 파열, 그리고 어깨가 딱딱하게 굳은 것처럼 느껴지는 석회성 근염, 그리고 어깨를 들어 올릴 때 충돌 현상이 일어나는 충돌 증후군,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어깨 관절이 굳어가는 오십견 정도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깨 통증은 특징적인 게 같은 증상에 대해서 다양한 병명이 붙여지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어떤 환자가 이 병원에서는 석회성 근염이라고 진단을 받았는데 다른 병원에 가서는 회전근개염이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불평하십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은 석회성 근염과 회전근개염은 비슷한 질환으로서 회전근개염이 좀 오래되고 방치되게 되면은 석회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을 석회성 근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회전근개염과 석회성 근염이 비슷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어깨 질환을 구별지은 대표적인 질환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원인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외상이나 충격에 의해서 회전근개의 손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경우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인대에 퇴행성 변화가 생기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깨 관절은 특징적인 게 어깨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4개의 인대가 있는데요. 이 4개의 인대를 통칭해서 회전근개라고 부릅니다. 그 어깨 통증의 90% 이상은 이 회전근개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회전근개 파열인 경우에는 이 회전근개의 일부분이 손상을 받거나 파열됐을 경우에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하는 거고요. 오십견 같은 경우에는 이 회전근개하고 이 어깨 관절 안에 있는 관절낭이 유착이 오면서 어깨 관절이 굳어가는 현상을 보고 오십견 또는 유착성 관절낭염이라는 병명을 붙이게 됩니다. 네, 어깨 통증이 이 회전근개라는 인대에서부터 비롯돼서 많이 시작된다는 게 좀 놀랍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회전근개가 파열된다면, 손상이 된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회전근개가 파열됐을 경우에는 이 4개 인대 중에서 한 인대가 손상받거나 파열됐을 경우겠죠. 그러면은 초기 증세가 심한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대가 손상을 받았기 때문에 부종이 생긴다든지 열감이 심해질 수가 있고, 또 파열된 인대가 움직이는 방향 쪽으로 어깨 관절 운동에 상당한 제한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회전근개 인대가 4개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가 손상되면 3개만으로도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압박이 느끼고 통증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예, 그럴 수가 있죠. 그래서 나머지 3개 인대도 같이 염증이 생기거나 손상을 받을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예. 네, 하나하나가 정말 소중한 인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선생님, 이 회전근개 파열됐을 때 치료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회전근개 파열이 됐을 때 치료법은 뭐 크게 일반인들이 아는 것처럼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 두 가지가 있겠죠. 보통 어깨 수술적 치료는 회전근개 파열이 생기거나 충돌 증후군이 생겼을 경우에 흔히 시행되게 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회전근개 파열이 있다고 해서 수술까지 진행이 되는 경우는 10% 안쪽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회전근개염이라든지 오십견 같은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깨 질환의 95% 이상은 비수술적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깨 통증의 95% 이상을 비수술적인 치료로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 이 어깨 통증의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그에 맞는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정확한 진단은 어떻게 내려야 될까요? 어깨 통증의 진단은 일단은 환자의 병력, 그리고 방사선 검사, 그리고 초음파 검사 등으로 어느 정도는 환자의 질환을 진단을 내릴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보다도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MRI 등의 정밀 검사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예. 네, 대부분 어깨 질환, 어깨가 아프다라고 하면 흔히들 오십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십견은 어떤 증상인가요? 오십견의 정확한 병명은 유착성 관절낭염이라는 건데요. 어깨가 굳어가는 증세가 나타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증세입니다. 그래서 회전근개가 관절낭하고 같이 유착이 오기 때문에 어깨 운동의 모든 범위에 있어서 관절 운동의 감소가 생기게 되고요. 감소가 생기면서 어깨를 움직이면서 그 어깨 관절을 또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빗는다든지 아니면은 뒷호주머니에 손을 넣는다든지 그럴 경우에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고 또 더 특징적인 것은 야간통이 심해서 심한 경우에는 불면증 같은 게 오는 경우도 흔히 있다고 고수합니다. 오십견은 중장년층, 즉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만 발생하는 질환이다라고도 말씀을 하세요. 혹시 이게 맞나요? 그 말은 정확한 말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40대 전후의 그 젊으신 분들도 스포츠나 뭐 예를 들면 골프 스윙이라든지 테니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회전근개에 손상이 생기고 손상된 회전근개가 관절낭과 유착이 되는 현상이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대에도 소위 말하는 오십견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오십견이라는 병명보다는 유착성 관절낭염이라는 병명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보다 더 정확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관절염, 오십견, 그러니까 유착성 관절낭염이 또 노년층뿐만 아니라 뭐 골프나 테니스 같은 무리한 운동을 하는 중장년층, 청년층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내가 이게 오십견인가 하고서 병원을 내원하실 수도 있지만 청년층은 그냥 뻐근한 거 아닌가 하고 간과할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럴 수가 있겠죠. 네, 그렇다면 이렇게 간과할 경우에 나중에 증상이 또 더 악화될 수가 있나요? 예, 그렇죠. 어깨 관절은 특징이 어깨 관절을 방치했을 경우에 어깨 관절이 점점 굳어가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깨 관절의 제한이 굉장히 심해지고 어깨 관절의 제한이 심해질수록 어깨 통증은 더욱더 심해질 수가 있겠죠. 예. 네, 그리고 선생님, 이 어깨가 아플 때 저희 할머니가 여름보다 겨울이 더 쑤시고 아프다라고 하셨는데 정말 증세가 겨울에 더 악화될까요? 겨울이 되면은 아무래도 온도가 낮아지게 되겠죠.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혈관이 수축이 잘 일어나고요. 혈관이 수축이 일어나면은 혈관으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어깨 관절로 가는 혈관이 줄어들고 혈류량이 줄어들게 되면은 어깨 관절에 있는 조직들이 뻣뻣해지는 그런 현상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고요. 또 혈류량이 줄어들면서 어깨로 가는 영양분도 줄어들고 또 통증을 감소시켜주는 물질도 줄어들기 때문에 기온이 떨어질수록 그리고 겨울이 될수록 그리고 또 야간이 될수록 어깨 통증은 더욱더 심해지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깨 통증이 야간과 겨울에 조금 더 심해질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선생님, 어깨가 아플 때, 어깨 통증이 있을 때 찜질을 하면 효과적일 것 같은데 온찜질을 해야 할까요? 냉찜질을 해야 할까요? 회전근개 파열과 같이 급성기에는
어깨에 인대 파열이 생기고 그리고 부종과 열감이 심하기 때문에 냉찜질을 통해서 부종을 빨리 조기에 가라앉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전근개 파열도 일주일이 지난 상태라든지 아니면은 오십견과 같은 만성 통증일 경우에는 온찜질을 통해서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어깨의 통증을 가라앉히고 어깨 관절의 조직들을 회복시켜 주는데 보다도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어깨 통증이 있을 때 초기에는 냉찜질을, 일주일 이상 지속됐을 때에는 온찜질을 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 시청자 사연으로 조금 더 자세히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예, 그렇게 하시죠. 예. 55세 주부 이모 씨는 지난해부터 왼쪽 어깨 통증을 겪었습니다. 처음에는 팔을 높이 들어 올릴 때에만 찌릿하며 아팠는데 증상이 점점 심해지더니 최근엔 가만히 있어도 어깨가 욱신거리고 밤에 자려고 누우면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처음 통증이 생겼을 때 주변에서 어깨는 안 쓰면 굳어서 더 아프다라는 말을 해서 일부러 공원 운동기구를 이용해 팔을 돌리는 운동을 했는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는 그게 독이 됐다고 말했는데요. 네, 선생님. 어깨가 안 좋아서 공원에서 팔 돌리는 운동을 했는데 이게 어깨 통증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나요? 아마도 이 사연을 보낸 환자분께서는 회전근개 파열이지 않을까 추측이 되네요. 회전근개 파열의 초기일 경우에는 인대가 손상을 받은 상태에서 운동을 한다고 어깨 관절을 더 심하게 움직이게 되면 파열된 인대가 더 손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회전근개 파열과 그리고 오십견, 그러니까 유착성 관절낭염은 정확하게 감별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역시 좀 아프거나 통증이 있다면 병원에 내원하신 후 전문의와 정확한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치료 후에는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어깨 운동의 기본은 어깨 관절의 범위를 넓혀주는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에 30분 이상씩 어깨 관절의 운동을 넓혀주는 스트레칭 위주의 운동을 하는 것이 좋은데요. 하지만 근력 운동, 그러니까 예를 들면 턱걸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바벨을 든다든지 우리가 골프 스윙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어깨 근력 운동을 하다가는 회전근개가 더 손상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운동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치료 후에는 가벼운 스트레칭 정도가 좋을 것 같네요. 선생님, 그리고 제가 좀 놀라운 걸 알아냈는데 어깨 통증이라고 하면 과도한 운동을 남성분들이 여성분들보다 더 많이 할 걸로 생각돼서 회전근개 파열의 증상이 남성분들에게 좀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했는데요. 연구 결과를 보니 여성분들이 더 많아요. 이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보통 어깨 관절의 질환이라 그러면은 스포츠라든지 아니면은 과도한 노동을 통해서 회전근개가 손상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여성분들의 가사 운동들, 그러니까 빨래하기라든지 청소하기, 그리고 설거지하기 등의 일상적인 반복을 통해서 회전근개가 피로감을 느끼면서 손상을 받는 경우가 더 흔히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통계적으로 여성들에게 어깨 관절의 질환이 더 많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여성분들이 흔히 하시는 가사 노동에서도 회전근개 파열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가사 일의 농도를 좀 줄여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두 번째 사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5세 강모 씨는 4년 전 회전근개가 파열돼 봉합술을 받았다가 수술받은 부위가 끊어져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직업상 팔을 많이 쓴 탓에 회전근개가 또다시 끊어졌고 의사로부터 수술이 어려우니 주사를 맞으며 통증을 조절하다가 65세 이후에 인공관절 수술을 하자는 말을 들었습니다. 네, 선생님, 이렇게 인공관절 수술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 인공관절 수술이 어떤 걸까요? 어깨에도 인공관절 수술을 드물게 시행되어지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일반인들이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잘 알고 있는데요. 어깨 인공관절 수술도 무릎 인공관절 수술과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손상된 연골과 관절을 뼈의 일부분을 제거를 하고 그 제거한 그 부분에다가 금속으로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네, 어깨에도 인공관절이 쓰이는군요.
자, 그렇다면 OX 퀴즈로 어깨에 대한 오해와 진실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선생님, OX로 대답해 주세요. 예, 어깨에 돌이 굴러간다. OX. X입니다. 석회화 현상이 되면 어깨가 딱딱하게 굳어가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사 선생님들은 표현하기 좋게 환자들에게 돌이 생겼다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게 실제로 돌이 생겼다기보다는 석회화 현상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어깨에 석회화 현상이라니 돌같이 딱딱하게 굳는다고 하니까 정말 통증이 많이 극심하겠어요. 그렇죠?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깨 질환, 어깨 통증은 중장년층에게만 생긴다. OX. X입니다. 중장년층이 아닌 청년층에서도 최근에는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회전근개 손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중장년층에서도 유착성 관절낭염,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말하는 오십견이 충분히 올 수가 있습니다. 네. 어깨 질환은 중장년층뿐만 아니라 청년층에게도 충분히 생길 수 있는 질환인 것 같습니다. 당뇨 같은 질환이 있으면 오십견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 OX. O입니다. 당뇨나 갑상선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말초혈관의 손상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말초혈관의 손상이 있다는 것은 어깨 관절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게 되고 혈류량이 줄어들게 되면 어깨 관절로 가는 영양분이라든지 아니면은 통증을 완화시키는 물질들이 감소하기 때문에 당뇨라든지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오십견이 걸릴 확률도 높을 뿐만 아니라 통증도 일반인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갑상선 질환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더 어깨 건강에 좀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십견은 그대로 두면 저절로 낫는다. OX. X입니다. 어깨 관절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방치를 하게 되면 어깨 관절이 굳어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십견을 낫겠지 하고 방치하다가는 어깨 관절이 점점 더 굳어가서 점점 더 통증이 심해지는 경향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운이 좋아서 어깨 관절이 자연적으로 치료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1년이나 2년이 지나고 나서 우연찮게 어깨 관절이 회복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그 사이에는 고생을 많이 하시게 되겠죠. 하지만 오십견인 경우에 조기에 치료를 하게 되면은 한 달 내지 2달 내에 어느 정도의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십견이 의심된다면 조기에 빨리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선생님, 사실 물론 병의 초기 때 빨리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이 발병되기 전에 미리미리 예방을 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 어깨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에는 어떤 꿀팁이 있을까요? 예방 치료는 목과 어깨의 스트레칭을 매일 하루에 30분 이상씩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깨 관절은 굳어가는 성질이 있고 또 어깨의 통증은 어깨만 병변이 생기는 경우보다는 목과 함께 연동이 되어서 질환을 일으키는 경우가 흔히 있기 때문에 목과 어깨의 스트레칭을 매일 일정 시간을 정해서 운동하는 것이 환자분 어깨 관절의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어깨 통증의 모든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신데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어깨 통증 그리고 증상까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어깨 통증의 대표적인 질환들은 크게 4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회전근개 파열인데요. 회전근개 파열인 경우에는 초기에 극심한 어깨 통증을 호소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석회성 건염 또는 회전근개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의 특징적인 증상은 어깨 관절이 딱딱하게 굳는 증세가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충돌 증후군인데요. 충돌 증후군은 어깨 관절을 위로 올렸을 때 어깨 관절이 충돌되는 그런 느낌이 들면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가장 많은 환자들이 호소하는 오십견,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유착성 관절낭염인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어깨 관절의 범위가 제한되고 어깨 관절이 굳어가는 현상과 함께 야간통이 심한 그런 증상을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네, 어깨 통증 질환에는 대표 질환 4가지가 있는데요.
혹시 내가 어깨가 아프다, 통증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명과 그에 따른 치료 방법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우리 헬스톡톡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어깨 질환은 다양한 병명과 그리고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많은 환자들이 혼란스러워 하시는데요.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은, 첫째, 어깨 통증의 대부분은 회전근개 손상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둘째, 손상된 회전근개가 시간이 지나면은 염증이 쌓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셋째, 회전근개에 염증이 쌓인 것을 오래 방치하게 되면은 어깨가 굳어가는 현상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깨 통증의 경우에는 척추 질환과는 달리 95% 이상 비수술적 치료로 어느 정도의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병원에 내원한 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조기에 병원에 내원하셔서 건강한 어깨를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혹시 어깨 통증이 있으시다면 빨리 내원하셔서 왜 아픈지 정확한 진단명을 받으신 후에 조기 치료를 받으시는 게 관건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어깨 통증에 대해 좋은 말씀 해주신 정형외과 김홍희 선생님 고맙습니다.